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차량입니다. 요거는 벤츠 E클래스, 이게 5세대 벤츠고요. 그리고 이제 가브리올레입니다. 이 차량을 볼 것 같으면 요 W213 전면부는 세단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면을 한번 봐볼게요. 요즘 나오는 벤츠랑은 디자인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S클래스에 이 디자인이 처음 적용이 되었어요. S63 AMG 가브리올레, 거기서 이제 뒷대루 등이 기존의 세단 모양과는 다르게 이렇게 좀 라이트를 가로로 길게 빼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요게 E클래스에도 적용이 됐고 C클래스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투도어에는. 그래서 디자인에 좀 차별화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벤츠마크가 꽤 크게 박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이런 식으로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후방 카메라는 여기 위쪽을 누르면 트렁크 버튼, 그리고 후진을 넣으면 위쪽으로 카메라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가 열리게끔 되어 있는데, 트렁크를 연 김에 한번 보겠는데요. 트렁크는 생각보다 엄청 작습니다. 이 차량이 E클래스 중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는 넓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도어 위주로 차량을 만들고 뒷자리도 뭐 넉넉하게 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차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라인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트렁크는 굉장히 짧게, 그래서 이 차량은 뭐 짐을 싣는 차량이기보다 주말에 한 번씩 드라이브 가기에 좋은 차량으로 주말 드라이브용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프트 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 차는 반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이 차는 리모컨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해서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뭐 눌러야 되는 거예요? 문 열리는 버튼. 문 열리는 버튼요? 네. 꾹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를요? 네. 자, 이 문 열리는 버튼을 꾹 누르면 이런 식으로 유리는 그대로 들어가게끔, 깨지지 않게끔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생각보다 빨라요. 보시면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인승 오픈카. 이게 가족들끼리 오픈을 즐기게끔 탈 수 있는 가장 비싼 사치품 중 하나겠죠. 이렇게 오픈을 할 수 있는 벤츠 이 가브리올레. 이 디플렉터 작동 버튼이에요? 네. 디플렉터 작동 버튼. 자, 시동을 걸고 뒤에 거부터 이렇게 뒤에 디플렉터도 자동으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앞에 프론트 스포일러까지 나와서 아마 차량에 바람이 유입되는 거를 최대한 막을 수 있게끔 하는데, 저는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 집이 정비공장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고장 나면 이 모다 작업하는데 진짜 머리 아프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신차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하게 모든 게 전자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꾹 누르면 옆에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지금 닫히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프로토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이 자동으로. 제 G3 같은 경우는 이런 곳에 곳곳에 뼈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보면 뼈대는 없어요. 그냥 좀 약간 말랑말랑하게 해서, 만약에 이게 뭐 이런 데는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데 면적이 좀 생각보다 넓다 보니까 전복 시에는 조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윈도우가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자칫 이렇게 열려 있으면 한 창문이 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창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창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차량이 4인승으로 등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뒷차량을 들어가려면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눈에 이 크롬 손잡이가 있어서 이거를 딱 당기면 이런 식으로 제껴져서,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보이시죠? 자동으로 앞으로 좀 움직여지는, 이거는 딱 약간 반자동이네요. 그리고 제가 뒷자리를 한번 타보면, 아이고. 이게 타는 게 어렵지, 타면 지금 이게 잠시만, 이게 우와, 아니네, 살짝 좁습니다. 이게 E클래스지만은 그냥 뒷자리는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타기에 괜찮은 사이즈고, 그리고 짐을 놔두기에는 나쁘지 않는 사이즈지, 남성들이 타기에는 조금 비좁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움직여 주고요. 아이고 내리는 거는 힘드네. 그리고 확실히 벤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고급스럽게 잘 만듭니다. 벤츠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고급스럽게 잘 만드는 게 BMW와의 좀 차이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삼각별이 상징하는 거는 남자들한테는 남자라면 삼각별이지라는 이건 속담도 아닌데 이렇게 좀 전해져 오는 그만큼 이 차량을 타면 뭔가 성공한 느낌. 사실 그랜저의 상징이 성공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암묵적으로 벤츠를 타야 어쩌면 나도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느낄 것 같은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듭니다. 이 실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츠는 항상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까브리올레다 보니까 달리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운전을 안 해봤지만은 SLK를 한번 타본 결과 굉장히 편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버라든지 이 전체적인 형상은 굉장히 달리게끔 좀 날렵하게 공격적으로 생긴, 좀 날카롭게 생긴 그런 느낌이 아마 이 범버 때문에 저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라이트가 보시면 처음에는 저는 좀 적응을 잘 못해서, 왜냐하면 얼굴에 비해서 눈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뭐 사실 보니까 적응이 됩니다. 확실히 예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본넷을 이래 보세요. 본넷을 이렇게 보면 라인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본넷을 밋밋하게 하면 본넷의 디자인이 차량의 아이덴티티 아니면 차량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좀 달리는 차는 좀 굴곡을 좀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뒷모습은 예쁜데 이 모습은 좀 뭔가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차량이 쿠페 타입이지만은 문짝이 2개지만은 뒷자리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세단일 때는 뭔가 밸런스가 안 맞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이 쿠페일 때는 항상 저는 쪽 면을 보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휠은 19인치입니다. 19인치 순정 휠이고요.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굵직한데 안에 푹 파인 스타일은 그렇게 좀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차라리 여기 그 공간이 좀 메워졌다면 좀 더 좀 묵직해 보이지 않았을까, 좀 가벼워 보인다는 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디자인의 차이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고 해서 진짜 이상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AMG 휠입니다. AMG 휠. 제가 지금 살짝 AMG 휠을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 좀 까게 됐는데 본의 아니게 아니에요. 저 AMG 참고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디스크는 타공으로 되어 있네요. 타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킹 시에 좀 열방출은 좋은데 타이어는 미쉐린 19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만 그런지 몰라도 여기 바디 색상이랑 사이드미러 색상은 좀 차이가 있고, 사이드미러랑 라이트를 봤을 때 약간 디자인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저는 드네요. 좀 원래 좀 이게 사이드미러가 두꺼운 경우가 있는데 얘는 좀 얇아서 PPF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타시는 분이 PPF가 들어가서 황변 현상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생활용 PPF.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생활용 PPF가 되어 있어가지고 좀 누런기가 있는데 야, 이러면 이거는 또 되돌릴 수 없어 뜯어야 될 텐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세단 사진이랑 비교해 볼 텐데요. A필러가 굉장히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살짝 운전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운전을 함에 있어서 시야 확보라든지 불편함은 저는 크게 없었습니다. 여기도 생활용 PPF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고급스럽죠. 사실 제가 제네시스도 타보고 BM도 타보고 하면 BM은 스포츠성, 제네시스는 제가 리뷰에 좀 고급스러운 편, 그리고 BMW는 좀 약간 스포츠성을 가미하다 보니까 고급스러움은 사실 요즘 G바디로 와서는 또 그게 아니지만은 좀 고급스러움이 그래도 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라기보다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벤츠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좀 미래, 좀 지향적인 디자인을 항상 선호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사실 요 부분은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라인을 잘 살려서 좀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기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아에서도 이 송풍구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보세요. 클러스터랑 디스플레이가 이어지게끔 보입니다. 지금은 꺼져 있어서 나눠져 있지만은 이게 라이트가 켜지고 디스플레이가 켜질 때는 일체형으로 보이게끔 하는, G바겐에서 제가 처음 봤었는데 요 E클래스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취향 저격인 디자인입니다. 요게 E400으로 들어가면 1억짜리 버전입니다. 물론 할인하면 9,000대로 살 수 있겠지만 하이 버전, 제일 비싼 버전으로 갈 때는 모든 게 디지털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뭐 아날로그 반, 디지털 반에 나쁘진 않은데 아마 디지털이면 제가 좀 더 칭찬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을 정도로 보세요. 디자인 잘 뽑습니다. 벤츠는 이 고급스럽게 만드는 거 하나는 도 같은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자, 도어를 한번 열어보기 전에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못 없애서 놔두는 게 아니고 아마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라서 놔두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디자인은 괜찮습니다. 이게 은색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고 여기 돌기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한번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항상 이제 도어 트림을 보면 도어 트림을 보면 디자인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타다가 내렸는데 여기에 도어 캐치가 있습니다. 보통 이쪽 편에 있잖아요. 이쪽 편에 있는데 이게 타고 내리기 편하게 여기랑 시트 포지션이랑 좀 맞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타면 제가 타면 무릎이 이쯤에 있거든요. 무릎 이쯤에 도어 캐치가 있어가지고 열기는 편합니다. 물론 여기 있다고 해서 불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손이 밑에 있거나 핸들에 있다가 바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편하게 시트는 여기 있는 걸 가끔 봤었는데 제가 사용은 처음 해보는데 편하네요. 저는 시트에서 찾았습니다. 핸들을 보면 차에 비해서 핸들은 작습니다. 그리고 D컷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D컷이 제가 골프를 리뷰하면서 골프 차주분한테 들은 거는 이렇게 그냥 잡고 운전하기에 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핸들링을 할 때도 그렇게 뭐 불편한 거는 없었습니다. 핸들이 그냥 벤츠마크, D컷, 그리고 이런 소재가 고급스럽고 나머지 요 부분은 뭔가 이런 느낌들 때문에 이런 라인들 때문에 고급스럽다고 느껴지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소재라든지 디자인이 너무 좀 투박해서 좀 언밸런스하다는, 여기도 이쪽 부분만큼은 하나하나 보면 약간 얘랑 일맥상통한, 그런데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이런 선들 그리고 이렇게 이 프레임리스 디스플레이랑 클러스터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다는. 자, 그리고 이거를 좀 앞으로 다시 당겨서, 그리고 이 송풍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아 스팅어 쪽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송풍구가 확실히 빨려들게끔 그냥 일반적으로 선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여기에 좀 디자인에 좀 신경을 많이 쓴 크롬의 이 돌기 타입의, 이거는 제가 제네시스라든지 고급 국산 브랜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렇게 까칠까칠한 면을 해주면 작동감이라고 해야 되나? 작동이 좀 편해요. 왜냐하면 미끌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형식의 버튼들은 저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심지어 버튼이고, 저는 이쪽 면에 터치가 있는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좀 위험하다고, 운전할 때는 좀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선들 사이에 있는 수납 공간에는 선들 사이에는 여기 컵홀더가 있고, 여기는 제가 무선 충전기인 줄 알았는데 무선 충전기는 없고 여기 수납 공간에 컵홀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벌면 양문형으로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시트 이 폭은 좀 넓은 것 같아요. 넓어서 제가 이제 몸통이 좀 굵지만은 그래도 좀 잡아주는 느낌인데, 이거 움직입니다. 요거 허벅지 길이도 움직여서 시트를 잡을 수가 있네요. 이 컨트롤 박스, 윈도우 컨트롤 박스도 이 색감을 잘 이용하는지 아니면 이 선들을 잘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단정 짓지는 않지만은 이 차량은 분명 운전은 굉장히 편할 겁니다. 이 지금 대시보드의 선 보세요. 선이 약간 춤추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싹 부드럽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도어 캐치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선이 좀 일직선의 느낌이 아니고 곡선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잘 뽑아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이트 컨트롤 박스가 있고 여기는 트렁크 열고, 여기 밑에. 저 밑에 있어요? 본넷 여는 거는 역시 안에 있네요. 근데 너무 깊숙이 있어서 못 봤습니다. 엔진이 사실 좀 커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직렬 4기통에 194마력의 40.8 토크의 힘을 가진 다운 사이징된 E 클래스에 거의 이제 7, 8천을 줘야 되는 차량인데, 이제 모든 게 다운 사이징 되면서 E 클래스 E300도 4기통인가 하세요? 그만큼 차량이 다운 사이징 됩니다. 근데 벤츠의 기술력은 4기통임에도 불구하고 400마력인가 500마력, 이게 4기통임에도 불구하고 마력수는 엄청나게 높게, 확실히 기술력은 좋은 것 같습니다. 편하게
빨리 달리게끔 만드는 기술력은 아주 좋습니다. 방열도 다 해놓고 이런 공간들을 보면 정비할 때는 그래도 이런 커버만 떼면 이런 발전기라든지 제가 하도 이쪽 별에 고장이 좀 나다 보니까 정비하는 데는 크게 엔진룸이 생각보다 뒤로 가 있고 그리고 약간 공간이 있어서 사고 났을 때도 이제 충격 흡수도 좀 될 것 같고. 자, E클래스 카브리올레 사시는 분들은 엔진룸 참고해 주시고요. 이 트렁크에 보시면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차량에 오픈했을 때 안 했을 때를 활용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칸막이가 없이 개방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트렁크가 어느 정도 넓어요. 근데 이쪽 부분에 소프트 탑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를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칸막이가 쳐집니다. 이렇게 트렁크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뒀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좁다고 말했었는데 아까 기준보다는 조금 훨씬 더 넓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근데 높은 짐은 실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높은 짐은. 아니다. 이거 소프트 탑을 보시면 제 차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약간 두꺼운 비닐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람 나오는 거 요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에어 스카프라고 따뜻한 바람이 아무래도 이게 오픈카다 보니까 여기에 좀 따뜻한 바람을 겨울에 오픈할 때 참 재밌거든요. 그럴 때 열선과 요 앞에 송풍구에 이제 히터랑 요 목 뒤에 이렇게 하면 추울 리는 사실 없습니다.